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관서입니다. 자, 오늘도 경인 지역에서 몹시 바쁜 세 분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 왼편에 홍익정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몹시 바쁘셨습니까? 네, 요즘 좀 바빠요. 예, 휴가를 아직 못 가고 계시죠? 네, 휴가는 뭐 네.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갈 생각이고요. 요즘에 제가 연구소 네. 소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연구과제 한두 개를 지금 해야 돼서 좀 바쁜 상황입니다. 예, 아주 또 간만에 네. 예, 요즘 그런 본업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바쁜 좋은 인천투데이에 우리 김갑봉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소재의 또 중요한 천병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헬로TV의 이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에 부쩍 이 볼이 줄어가는 모습이에요. 예, 아예 다이어트지만 3달째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왕 시작한 거 끝을 한번 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 형태가 없어졌잖아요. 아니 다이어트 안 하시죠? 왜? 알겠습니다. 덕스러워 보여요. 사람이 예. 살 좀 있고 그래야 좀 이렇게 인덕도 있고 그러는 거지. 예. VCR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 운하로 지난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 아라뱃길. 현재 연평균 물류 운영은 70만 톤으로 예측 대비 1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운송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낮은 물동량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보다는 물동량이 안 나와서 실제로 한 2조가 되는 돈을 들여서 이 18km 이 운하를 만들어 놨는데 운하가 거의 물류 기능으로서는 거의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방안으로 떠오른 건 관광. 하지만 눈길을 끌만한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간히 크루즈 운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조로운 노선 등을 이유로 관광 특화로 연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크게 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걷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대회라든지 그 기능을 살린 마라톤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라뱃길을 자꾸 노출시켜줘야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의 관련법과 제도 등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중복된 규제가 뱃길 개발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이 법과 제도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물류와 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연구 용역 등을 거치는 한편 내년까지 뱃길 활성화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일단 경인 아라뱃길, 과거에 경인 운하라고 표현했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재필 기자, 경인 아라뱃길이 어떤 곳입니까? 이거 왜 중요한 곳이죠? 서울의 이제 한강 하류와 서해를 잇는 이런 어떤 수로죠. 운하죠. 길이 18km, 너비 80m, 수심 6.3m. 2009년에 착공을 했고 2012년 5월에 이제 완공을 했어요. 예산 사업비가 2조 7천억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푸싱을 했던 게 이제 한반도 대운하. 네. 근데 당시 근데 환경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세게 맞부딪히면서 뭐 이름이 바뀌면서 어쨌든 뭐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긴 했지만 경인 운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경인 아라뱃길은 뚫렸는데 그 이제 과거 비가 많이 오면서 지역에 많이 물이 잠기는 그런 어떤 지역이에요. 그 해당 지역이. 그래서 치수 목적으로 이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1991년 이제 사업이 착공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바뀌어서 예. 사업이 추진이 됐고 완공이 됐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의 기점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전에도 있었던 이 곳 네, 이미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있었고요.
제가 20살 때 대학에 입학했을 예. 때 전공이 이제 그쪽이니까 네. 그 당시에도 경인 운하였습니다. 1995년, 96년 당시에도 아. 그 당시에 사업비가 대략 한 1조 2천억 사업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재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끝나고 나니까 대략 한 2조 7천억 사업이 됐던 예. 거였고 YS 때 이제 그 BC값 사업 타당성 검토했을 때는 1.49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시 검토를 했어요. 워낙 네. 문제가 많으니까 그 정말 사업성이 있냐. 네. KD가 다시 검증했는데 그때는 0.76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죠. 예. 그러다가 다시 MB 때 이제 다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1.76 예. 이 널뛰기를 했던 거죠. 어. 실제로 근데 결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물동량 없고 예. 관광 레저 기능 상실했고 그다음에 그 수질은 정말 악화돼 가지고 그 뭐라고 해서 대장균 이런 위험도가 있잖아요. 기준치 30배 이상 나왔고 예. 주변에 있던 염해까지 발생해서 지하수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염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오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예. BC값이 1.76이라고 했잖아요. 네, MB 때요. 예. 아니 근데 그 전에 2003년에 네. 이제 노무현 정부 예, 정부 때. 인수위원회하고 또 감사 결과에서 BC값이 일이체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면서 2004년에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네.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6이면은 뭐 거의 2조 7천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대략 한 1.5조, 1조 예. 5천억,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 보상비가 대략 8,500억, 그다음에 예. 이제 관리비, 문화 관리비가 대략 한 3,600억 해서 한 2조 7천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예. 했을 때 이제 물류단지, 그다음에 그 항만 시설 그 관리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만공사나 이런 것처럼 예. 어떤 부두 운영회사 여기에서 뽑아오는 돈이 대략 한 7,400억, 물류단지가 대략 한 1조 1,000억, 그다음에 이 주로 항만 운영 수익 그게 대략 한 3,200억, 그다음에 주 운수로 예. 수익 운하를 그 수로를 예.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략 한 1,500억, 그다음에 국비가 대략 한 6,400억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네. 이 숫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이 나온다 했던 거예요. 1.76이 예. 이렇게 예. 수익이 오니까. 근데 여기서 예. 수익이 발생한 거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물류단지. 그 분양을 했잖아요. 쿠팡이나 뭐 이런 데 예. 이제 뭐 중고차 단지 예. 들으셨잖아요. 그 물류단지는 거의 분양이 됐어요. 그거 BC값 네. 좀 네. 뻥튀기 속인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예. 정경연구소 계시니까 그 AHP 분석, BC 분석 예. 이거는 예. 네. 아니 네, 네. 제가 그런 뉴스 이거 기사를 뭔가 봤는데 용역을 좀 그쵸. 받으시려고 여기서 하시는 다시 거예요? 영역을 들어가야 되는 재검증.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파기하려고 했던 문건을 이제 그때 한번 밝혀진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3천억 정도인데 5천억까지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예. 반면에 손실액은 1조 원가량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문건을 속였다. 그런 얘기가 K부터에서, 있었거든요. 그 뭐였냐면 이제 그 경인운하 최적 운영 관리 예. 방안 연구 영역을 예. 실시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줘서. 네. 그래서 그 파악하려 했던 문건에 뭐가 나왔냐면 그 투입된 비용 중에 1조 한 5,170억 정도는 이미 회수하기 어렵다. 그렇죠. 예. 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예. 지금 이제 상당히 그 많은 숫자를 제가 들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놀란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제 뉴스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해서 근데 이전에도 예. 문화로서의 기능, 물류로서의 기능의 어떤 그런 사업 타당성 조사 자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6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지방선거였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 공동대표가 저기서 김한길 그 당시 네. 이제 대표님이셨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이 경인운하 이거를 갖다 공약으로 제시했었던 거예요. MB가 맨 처음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아까 우리가 YS 얘기까지 예. 거슬러 올라왔잖아요. 지금 MC 말씀이 맞는 게 이게 그 고려 시대 그리고 네. 조선 시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국보청에 범람하니까 실제로 그때부터 아르베키를 만들자. 어떻게 부평 지금 부평구청역 예. 주변 신트리 예. 공원 그다음에 계양 이 일대가 예. 그 상습 예. 저기 침수 지역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경인운하는 지금 방수로 이게 아니라 예. 지금 굴포천 지금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지금 굴포천 낚시들 하시고 예. 그러는데 지금 예. 그 자전거 길이 놓여 있고 그래서 그 길 따라서 계속 부평 저 십동동까지 올라갔던 길입니다. 예. 그렇죠. 네, 원래 근데 거기까지. 그렇다가 예. 그 전에 예. 1987년도에 굴포천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 홍수가 홍수. 있었습니다. 예, 진짜. 그러면서 그 당시가 87년도니까 예. 그때만 해도 약 재산 피해가 420억 가량 재산 피해가 있었고 한 16명이 사망하고 5천 명 큰 이상이 피해죠. 수재민이 났던 아주 큰 피해가 예.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 대선 공약이 바로 예. 경인운하 건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굴포천 방수 치수 사업을 하다가 그거를 명칭을 경인운하로 바꿨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예. 그 흐름이 왔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뭐 YS, 뭐 도태고, 뭐 고려 시대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새로운 얘기를 좀 저는 뭐 새로운 얘기로 듣는 것 근데 같고요. 감 있으세요? 어떻게 그걸 다 예. 앞에 있던 역사를 다 알고 물어봤던 아니요, 거 아니요. 아니었었어요? 저는 임시방수로 얘기 정도만 기대를 했는데 임시방송은 없었던 문화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도 이 굴포천이 있었던 거였고 예. 여기서 이제 서해로 뺀 거죠, 이렇게. 예. 그게 방수로죠. 그러니까 굴포천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굴, 개포, 그러니까 판수로 임의적으로 팠다. 판 어떤 예. 수로다. 거기에 이미 역사성이 아니, 있는 거죠. 이게 예. 한자의 조예가 그렇게 있으셨어요? 예. 그렇게 파다가 나온 지명이 간석입니다. 파다 보니까 예. 돌이 나왔는데 더 이상 못 파겠다. 예. 그래서 간석이라는 지명. 인천 간석동의 네. 간석이 한자는 또 여기에요. 여기 또 전문입니다. 예. 또. 지금 서당을 다녔기 서당을 때문에.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 뭐 사자 사서삼격, 사서삼격. 수학부터 사서삼격을 다 떼우고 잠깐만, 뭐 정신이 대학까지 없습니다, 하셨다는 얘기. 노너 이제 그 중용 맹자까지. 자 어디까지 가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하세요. 예. 경인 운하를 활성화하자,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하자. 정확히 지금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비용을 써야 되죠. 예. 원래는 뭐 당초에 이제 경인 운하였던 것을 이제 이명박 정부죠. 2009년 5월달에 네. 경인 아라뱃길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에 이제 착공 개통했기 때문에 뭐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뭐 그냥 통칭해서 뭐 경인 운하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이 끝난 뒤에 계양구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하자. 자, 이게 보도를 통해서 좀 접했는데 갑자기 나온 배경이 뭔가요? 예, 그 경인 아라뱃길이 이제 원래는 물류 그리고 관광 등 여러 이런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목적을 형편없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공론화를 통해서 한번 이끌어보자. 예. 이런 취지로 현재 지금 저는 논의가 지난 진행 이제 상황입니다. 총선 때 앞두고 이게 다시 불붙지 않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게 2019년도 8월 달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었죠. 송영길 의원이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토론회를 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뭐 선상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경인 아라뱃길을 뭔가 좀 달리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번 21대 총선에 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공약으로 제시했었고요. 네, 공약 제시했고요. 그 동네 이제 계양구 시의원 분들도 이제 예. 공약으로 경인운하 활성화를 갖다가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예,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예, 예.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이 공약 제시하고 또 당선됐고 또 그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라뱃길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현장에 가보면 아주 평안한 모습입니다. 유람선도 가끔씩 오가고 있고요. 안 타는 유람선. 예,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그거는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오가고 있죠. 저도 한 달에 한 두세 예. 번은 타니까요. 예, 굉장히 멋있어요. 그 자전거 타기엔 진짜 좋은 경치죠. 그렇죠. 예. 아까 그 4대강 한반도 대운하라 그랬잖아요. 네. 한반도 대 자전거길이 완성이 됐죠. 뭐한 예, 실제로 시점입니다. 여기 경인운하 예. 그 정서진 있잖아요. 항이 거기가 예. 그 우리 한반도 대 자전거길의 시점이자 예. 종착이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니까요. 뭐 그렇게 말씀할 아. 수도 있는 게 예. 수조 원짜리 예. 자전거길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오명이죠. 2조 7천억 원짜리 자전거길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지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길로 전락한 예. 거죠. 당초에 이 그 물류 장소가 있잖아요. 물류 기능을 하는 장소가 예. 그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한강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예.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두 군데 다 이제 크레인이 다 있죠. 예. 화물을 선적하고 그- 하역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쓰이려면 기능을 하려면 네, 배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람선만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게 제 기능을 할 계획들이 있나요? 그 화물이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예. 화물은 이제 벌크 화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런 컨테이너가 아닌 그냥 일반 잡화물 이걸 이제 그 화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서 있는 이제 로봇 팔처럼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내리게 한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두 네. 가지 화물이 이제 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경인 운하라고 했다가 아라뱃길로 전환한 이유는 운하라고 하면은 배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인 운하를 온다는 얘기는 바다하고 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걸. 그 이제 업계에서는 네. 하해 겸 용선이라고 예. 하는 건데, 아, 네.
역시 운하 전문가. 물류학을 공부하고 물류 있는데. 전문가. 근데 이게 이 주문수로 속도가 대략 한 9에서 10km예요. 네. 그리고 관문을 통과하는데 한 30분. 수로를 갖다가 달리는데 한 2시간. 인천 앞바다까지 나가는데 네. 2시간. 그럼 4시간 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항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배가 들어왔다가 빨리 하역하고 빨리 나가는 게 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머물수록 채선료가 예, 붙어요. 비용이 네. 발생하고 예. 빨리 나가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빨리 나갔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사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예. 근데 이게 4시간 반 동안 지체되면 여기 경인 운하에서만 예.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안 들어오는 그냥 거고. 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그렇죠. 것 실제로 같은데요. 그래서 그 예. 당초 물류 그 2012년 5월달에 개통할 당시에 연간 대략 한 29만 TEU. 그게 뭐냐면은 우리 6m짜리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게 연간 대략 한 30만 개가 경인 운하를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예. 했는데 첫 해에 1.4만 개, 14,000개 이용하고 그 이후는 컨테이너가 예. 안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이제 벌크 화물이 있는데 연간 예상했던 게 한 700만 톤 벌크 화물이 있을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국정감사 때 드러난 거 보면 대략 한 7%에서 8%. 이게 무슨 화물이냐면 저기 화물이에요. 제주에서 온 화물입니다. 여러분 드시는 삼다수, 예. 감자, 예. 이런 그 무 예. 이런 것들이 저쪽에 인천 항연안여객 터미널에 있는 자리에 이제 예. 접안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일로 왔던 예.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이제는 이제 제일역 국제역터미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 예. 배도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이마저도 예. 사라지는 거죠. 그럼 물류 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일단 그 아라뱃길에 물류단지가 있거든요. 이제 네, 있습니다. 김포 행정구역인데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 다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물류 창고도 많이 있고 물류 창고가 가보면 뭐 수입 자동차들이 수백 대가 이렇게 거기 이제 모아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그 물길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는 겁니까? 육상으로 육상으로 예. 내륙. 육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를 물류 단지긴 단지인데 운하 기능하고 상관없는 상관없고 예. 거기 이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예. 저희 경인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런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올림픽대로 예. 물류망이 좋습니다. 도로 물류망. 아, 위치가 아니 그러면 근데 그렇게 이제 물류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연간 또 유지 관리 비용은 130억 그렇죠. 든다고 하는데 그게 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 이제 뭐 수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들 항만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 항만 시설들 그런 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관문 관리해야 되죠. 거기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왜 갑자기 그 공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물류 단지, 그 물류, 이제 관광 등 이제 네. 여러 목적을 갖고서 경인 아라뱃길을 조성을 했는데 물류 단지, 그러니까 물류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 기본 계획했던 거 대비 10% 정도도 채 지금 안 되는 상황. 못하고 있기 안 되는 때문에 이미 이건 박살이 났다. 그리고 관광 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 길 정도로만 활용이 될 뿐이지 뭐 유람선이 되게 많은 어떤 인기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 어떤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여객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운송량도 20%에 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네. 저 계획 그래서 대비. 그런 부분들이 접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 당초 계획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시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기존 목표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 재세팅을 해야 된다. 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환경부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공론화위원회, 이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논의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를 그럼 과연 물류가 박살나고 관광이 박살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금 공론화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를 하는 쪽으로 고민을 시작하는 기능 거예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그렇게 네. 10월달에 하고 나서 이제 19년도 1월달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진행 중인 있는 거죠.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물류 핵심 기능을 과연 존치할 건지 아니면 변경할 건지 뭐 백지화 상태에서 전면 예. 재검토하겠다라고 예.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포 및 인천 터미널에 대한 기능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물류 기능을 포기한다라고 이제 해석할 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용역 중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 많은 공약들이 수년 또 여러 번의 선거 동안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막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 뭔가 앵커 기능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 발전 요소들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4대강 사업하고 이게 왜 같은 예. 사업이었냐면 4대강 사업은 그 4대강만 강만 판 게 아니라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법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강에서 그 하천 구역에서 1km까지는 관광, 레저 이런 유락 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운수로에서 주 운수로에서 1km까지는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게 어떤 그 앵커 시설이 있어야 개발을 하더라도 뭐 식당이 들어서더라도 뭔가 볼 게 있고 즐길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 레저 하려고 하더라도 수질이 좋아야 예. 물이 깨끗해야 예.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보트를 타든 수영을 하든 그러고 예.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 것처럼 대장균이 어. 기준치 30배 이상 나오고 예. 이런 데에서 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인 아라뱃길 수질이요. 예. 최하등급이 5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5등급. 아. 안 좋습니다. 한강이 2등급이에요. 5등급이면요. 아. 어떤 수준이냐면요. 농업용수가 4등급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거기에는 이제 예. 뭐지 나방 애벌레라든지 예. 약치가 나고 밑에가 썩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농업용수에서 거머리는 살 수 있거든요. 5등급에서는요 거머리도 못 살아요. 예. 지금 아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구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 구간에 한번 수로를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갈매기가 있고요. 바다 어류 어종이 있고, 망둥어도 있고 숭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횟집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횟집은 뭐냐면 예.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때 한 건데 워낙 이제 경인 아라뱃길이 쓰임새가 없으니까 K워터에서 수자원공사가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볼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수자원공사 논의를 한 게 뭐였냐면 100개를 그러면은 어선들 100개를 한번 이어보자. 그래가지고 서해 5도의 이 수산물을 예. 직접 서울 성동 그 뚝도 예. 뚝섬 시장까지 한번 예. 몇 번 했었어요. 근데 대박이 났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루에 한 1000톤을 가져왔는데 당일 다 팔렸어요. 수산물이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민들도 이득이었고 이것도 이득이었는데 시범 사업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검암역에다가 서해 5도 전문 수산물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당초 계획과는 예. 다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 이제 그 서해 수산물이 아니라 다른 데 수산물도 갖다 떼고 예. 이렇게 해버리면서 예. 이제 실패한 사업으로 돼버린 거죠. 어쨌거나 물고기가 잡힌다는 거는요. 예. 수질이 3등급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쪽만 아니, 약간 아니 5등급이라면서요. 3분 쪽만 5등급, 4등급 물고기가 못 살아요. 아, 예. 아까 말한 물고기가 아까 수로에서 물고기를 예. 잡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건 3등급 근데 이게 이상이라니까요. 인천 예. 입장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지금 예. 진행 중인데 그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 이렇게 지금 그 연구 영역 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님이나 예. 이용범 우리 시의회 의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뭘 이렇게 그 행사를 추진하고 하니까 예. 어떤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신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 기능 재전환을 준비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지침인 거고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시도 네. 뭘 했었냐면은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했었어요.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이 경연을 어떻게 해보지? 근데 이게 환경부가 들어와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가 원래 그 민관 거버넌스 운영했던 그게 데는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근데 2016년에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었죠. 굉장히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해서 굉장히 갑질하는 거죠 지자체한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도 15명이 그렇거든요. 근데 인천에 들어간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면 인천에 주민들도 당연히 등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3명이 딱 누구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하대 인천대 교수님하고 환경단체 딱 예. 이 정도만 들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사실 이런 것부터 사실 개선하는 아니, 필요가 근데 저는 있습니다. 그게 조금 선우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아까 말한 그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가 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해가지고 민간 협의체가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 가동이 되고 2016년도에 네. 가동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가동이 그다음부터 됐어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다가 이번에 공론화위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고 있던 과정에서 네. 공론화위가 출범하면서 그렇죠. 그게 완전히 이건 다 완전히 이제 묻혀버린 거죠. 네. 왜 말을 하다 마십니까? 다 했어요. 아니 거기 그 저기 이한구 전 시의원이 다 참여하시고 뭐 원래 그렇게 예. 구동을 했던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지역 환경단체에서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어떤 반발과 어떤 우려 그리고 있었죠. 많이 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하는 인원들이 도대체 어떤 그렇죠. 근거로다가 도대체 구성을 한 거냐. 인천이 배제될 네.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지역 상황이 시민사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역 시민사회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했다 해가지고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그런 예.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알겠습니다. 저기 송영길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송영길 의원이요. 네. 18대 총선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보다는
경인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경인 운하 건설하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당선이 됐어요. 예. 2010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지방선거죠. 그때 인천시장 출마를 할 때였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때 MB가 이제 4대강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또 경인 운하 재검토해야 된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다시 경인 운하 네.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니까 이게 그때마다 이게 예. 좀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는 모습 때문에 이제 제가 혼란. 송영길 의원 대변을 좀 하면,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은 운하를 활성화하자라기보다는 이 방치돼 있는 경인 그 아라뱃길을 그러면은 저 상태 놔둘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아보자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말 끝난 다음에 아니, 잠깐. 그런 의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인터셉트. 했었어요. 예. 아니 그 뭔가 한번 그 매기는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도 완전 지켰어요 이제.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다니까요. 자 중간에 그러면 끼어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말이에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아까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서울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예전에 이런 기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에서 뭐 상류에서 뭔가 그 서해까지 이제 배를 타고 오갈 수 있는 이런 그 뭔가 교통수단으로서 또 그 어떤 이음새로서의 홍보도 보도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운영을 예. 했었는데 어떤 예. 안전상의 이유나 어떤 뭐 수익적인 측면이나 여러 그리고 지자체 간의 예. 어떤 뭐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다시 지금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인데 지금 다시 이번에 작년부터죠.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추진을 예. 하면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그 상황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더 나아가고는 덕덕도를 포함한 이제 서해 그렇죠. 까지 연결하는 이 어떤 관광 루트를 지금 뚫기를 굉장히 희망을 예.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주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이런 지역 정치권들도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라고 지금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외에는 사실은 예. 방법이 별로 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 물류 기능은 이미 이제 끝났고 유일하게 이제 그 출구로 삼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인데 그동안 취재를 했던 결과를 토대로 하나는 요트 산업 있잖아요. 마리나. 예. 이게 이제 그 한강에 여의도 마리나 그 부두가 있고 김포터미널에 마리나 부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서해에서 가장 그 관광 자원 비경을 자랑하는 데가 어디냐면 덕적 군도입니다. 예. 백화도, 울도, 예. 지도, 구록도, 예. 이런 성갑도, 예. 문갑도, 덕적도 여기가 천혜의 이제 관광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해양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데 그럼 이제 한강에서 아라뱃길로 배가 나와서 여기 간다고 했을 때 덕적도나 이런 데에 이제 그 정박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나갈 때 일로는 못 나가요. 여기는 이제 화물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은 이제 우리 인천 북항 이런 데는 이제 거대 이제 그 상선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라서 아라뱃길을 통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영종도 북단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한번 예전에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나가면 그 우리 여객선이나 연안부도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그 어떤 장애 없이 바로 이제 덕적군도를 관람할 수 있는 거죠. 물류 기능보다는 어떤 레저,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이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그건 가능하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예. 저는 이해가 예. 가는 게 그 어떤 옛날 어떤 조사 통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은 레저를 어떤 거를 위주로 관심을 두냐면은 보트 그렇죠. 이쪽에 관심을 둔다는 예. 이런 통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 이제 3만 불이 넘었잖아요. 뭐 예. 이번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2만 시대에는 보통 레저가 뭐냐면 마라톤, 예. 예. 등산 예. 이런 거고요. $3만 시대에 진입을 하면 이제 그 세계적 통계를 보니까 이제 그 요트 뭐 예. 이런 산업이고 $4만 예. 들어가면 이제 뭐죠? 승마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 좀 된 얘기긴 한데 이제 덕적군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걸 제가 입 밖에 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CJ에서 구롭도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환경단체나 지역 시민사회 반발에 막혀서 진행을 못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구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구롭도를 이 요트 정박지를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리조트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서해를
예. 그 이제 요트의 어떤 이런 메카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는 이런 어떤 제안들과 기획이 있었죠. 예. 그게 네, 지금 충분히 근데 가능한 얘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2012년도에 14년도에까지 네. 14년도까지 실제로 여의도에서 서울 여의도에서 덕지구도까지 배가 운항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75인승 유람선이 이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한강에도 방어도 유람선은 한번 생각할 수 이미 있고 있죠. 이제 경인 아라뱃길에도 유람선이 있는데 유람선은 그래도 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보면은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경인운항만 이제 보면은 예. 그 막혀 있죠. 인국폭포하고 예. 그 볼품없는 아. 경회로 정도 하고 아, 그래서 서해 바다까지 별로 갈 볼게 수 없죠. 있어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별 볼 게 예. 없으니까. 예. 자,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지금 뭐 한강까지도 확장을 했고 서해 바다까지도 갔어요.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하려면 우리 저 봉 기자님의 의견은 아주 전문적으로 좀 들어봤는데 혹시 뭐 어떤 기능을 아니면 어떻게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의견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저는 사실 그 물류 기능이 지금 거의 상실됐다 하는데 그걸 네.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 난 사실 좀 그게 없습니다. 고민스러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2조 7천억이라는 돈을 예. 쏟아 부었는데 예. 결국은 관광 예. 내지는 뭐 레저 음. 뭐 그런 식의 활용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거거든요. 또 모르죠. 그 중국의 대운하도 사실은 수양제가 파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예.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도 모르죠. 먼 훗날에 예. 아니 MB의 치적으로 저는 그 물길 주변에 뭔가 주민들은 쉽게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주민들이 이제 가면 뭐 거기에 택지라든가 뭐 최근에 뭐 서구의 아파트 분양도 하나 그런 용으로 홍보를 했긴 했었죠. 거맘 역세권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대단지고요. 거기에 이제 그 거맘은 이제 저희가 다니잖아요. 인천 2호선 예.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잘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제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하여튼 그 서해 수산물 사업을 예. 할 때 제가 굉장히 밀접 예. 접촉해서 예.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해 5도는 그 특화된 구역이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여튼 그쪽에서 남북이 더 예. 잘 잡으면 좋은 거고 공동 어록을 해도 좋은 거고 아무튼 서해 수산물을 바로 운반선을 통해서 직송으로 빼는 겁니다. 예. 경인 운하로.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도 그냥 생선 좀 사가지고 갈 수 있고 예. 거기서 그냥 생산 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예. 그렇게 좀 지금은 예. 당초 목표 대비 계획했던 것 대비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저는 예. 이게 여튼 해수부나 한국수자원공사나 이런 데 인천시가 예. 같이 공동으로 다시 한번 서해 5도 수산물 직송 사업을 한번 해보면 저는 그건 가능할 거라고 아, 우리 저 포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거죠. 그거는 아, 그건 좀 그 다른가요? 수요는 그 수요고 이건 수요. 왜냐면 서해 5도는 양식이 없어요. 아, 예. 양식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예. 자연산인 거죠. 그 수요가 있는 거죠. 혹시 이재필 기자는 뭐 바라거나 뭐 그런 의견 없어요? 저는 바란다기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정치권에서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계속 지금 부르짖는 이유는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지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이제 GB로 묶여 있거든요. 예, 특히 예. 아라뱃길 주변은 싹 다 묶여 있어요. 거기는 예. 뭐 말 그대로 무슨 뭐 이렇게 창고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다 불법이에요. 함부로 네. 못 져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지역 주민들은 어떤 자신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거를 행사를 굉장히 못 해왔고 이걸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수건으로 이제 요청을 해왔던 사안인데 이걸 알기 때문에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를 시켜서 선배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연장으로 해서 어떤 그 특별법 뭐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라뱃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냥 다 박살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걸 열어줄 어떤 근거도 없고 했다가 괜히 또 그냥 환경 파괴 논란만 일으킬 것 같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막혀 있는 부분인 건데 예.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예. 답이 있으면 이미 뭐 제가 이렇게 단순히 띡 던져갖고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뭐 해결했지 않았을까요? 예. 전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가장 지금 반대하는 편에 서 계시죠. 예, 지금
존재하는 지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수면 위로 한강과 이제 경인 아라뱃길 그리고 이제 서해를 잇는 어떤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건 환경 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뭐 대형 유람선이 다니거나 이렇게 하려면 한강으로 오가려고 한다라면 일단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준설을 해야 되고 준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준설을 막 이걸 밑을 파게 되면 그 바로 이제 한강 하구에 밤섬이라고 이제 람사르 습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조수의 흐름이 변화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 아. 환경 파괴가 야기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과연 니네가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좀 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경인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 계획을 세웠을 때 분명히 당연히 경제성을 검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한 상황에서도 지금 박살이 났는데 잘못 예측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야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고민과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해서 진행을 해도 박살이 났는데 단순하게 어떤 이런 제스처와 이런 어떤 필요성 이런 것만 제기해갖고 사업을 추진해 그랬다가 이미 한번 박살이 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반복하겠다는 거야?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볼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지금 정치적으로 보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환경단체의 지적 그런 또 내용들이 있었네요.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앞에 긴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오자정리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신 우리 이도영 소장님. 아니 항상 저한테 이 양보를 아니, 이번 아이템은 뭐 그쪽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거 할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뭔가 그러면 공격을 준비하고 예, 계시네요. 자, 이도영 소장님의 오자정리는 저는 이번엔 제발 이렇게 5개. 이번엔 제발. 네. 경인 아라뱃길이 2조 7천억이라는 돈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땅한 물류의 기능을 하지 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다시 경인 아라뱃길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과정. 예. 또 이제 한강까지 연결하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 정치적인 또 논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예. 좀 조심해야 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엔 제발. 물류 기능을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물류 기능 얘기가 아니 정확도를 잘한다는 게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 이 의견을 듣고 어떻게 받으실지 우리 봉 기자님의 오자정리는 환경단체의 어떤 이화 요구도 있는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자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인호나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 어떤 개발에 대한 요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물류기능 끝났으니까 이제 관광 레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했을 때 2조 7천억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예. 정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예? 예. 그런 운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홍익 운하로 하겠습니다. 한 장 빼고. 예, 홍익 운하로 이렇게 다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운하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아니 이게 뭐예요? 정신연구소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또 순간 순간 경인 운하를 이제 홍익 예. 운하로 널리 예. 인간을 이게 이롭게 하는 좋아해야 될 건지 뭐 예. 어떻게 될 건지 좀 애매합니다. 좋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름 잘 졌네요. 좋네요. 잘 좋네요.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재필 기자의 먼저 정리는 저는 어차피 팠다. 이제 맨 처음에 경윤아 이제 막 초창기 때에는 뭐 네.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냐, 뭐 못하고 있을 때는 못한다. 이거 뭐 엄청난 비판과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비난이 네. 쏟아졌었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근데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옛날 얘기긴 한데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책이었던 사업이었던 간에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갖고 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는 필요 없다. 그럼 예. 앞으로 미래를 예.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도 진행 중에 있고 긍정적인 진짜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번엔 제발 그 다음에 홍익 운하로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아달라. 그리고 또 어차피 팠다.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법을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 한다. 자, 세 분의 어떤 의지와 바람이 담긴 이 오자 정리 들어봤는데요. 선정해 봐야죠. 자, 손가락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여기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야죠. 벌써 같은 거 보세요. 아니 홍익문화로 해놓고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찍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작권 자, 위반이야. 예, 어차피 팠고 이번엔 제발 홍익운하로 해법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경인 기자회견 시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